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엄마로서 기대감도 있지만 너무 감사함이 더 커요. 기다리기가 어려운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 공공병원은 지원원 다음에는 버려지는. 또 우리 아이들은 또 뒷전이겠구나.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전국 최초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으로 건립 이전부터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난해 9월 준공 예정이던 재활병원은 개원일이 계속 미뤄지더니 급기야 올해 2월에서 또다시 3월로 미뤄지면서 장애 어린이 가족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개원을 앞두고 불거지는 여러 논란을 이럴수 이슈에서 짚어봤습니다. 7, 8, 9. 발달 제3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내변변 경직성 내변변에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치원까지는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고 뭐 아이들 성장할 때 이렇게 검사라는 하는 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다리가 약간 오다리로 이렇게 모형이 자꾸 변형이 되는 걸 보고 재활외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어도 검사, 뭐 인지 검사 여러 가지 같이 하면서 조금 또래보다 이제 늦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장애 방급을 받으면 좋겠다. 방학을 맞아 엄마와 함께하는 재활운동은 예인이에게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하루 매일같이 아이들이 운동을 시켜야 되고요. 매일같이 하지 않으면 애들은 빠르게 나빠질 겁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몸이 뻣뻣해지고 경직되고 쓰지 않은 부위를 안 쓰니까 당연히 틀어지고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절실하게 아이들 재활과 언어 인지력으로 통합적으로 아이들을 치료가 같이 들어가야지만이 성장도 더 빨리 조금 가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만일에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 우리나라 장애 아이들을 그냥 내려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는 예인이를 키우면서 장애 어린이 수에 비해 재활병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실감했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큰 대학병원을 찾잖아요. 개인적인 것보다 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다니다 보니 좀 기다림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도 있고, 우리 애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아이들이 대전에도 이렇게 많은 거를 그때 새삼스럽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은 다 어디에 가서 재활을 하냐, 어느냐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되고 또 찾게 되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더라고요. 2020년 기준 국내 장애 어린이는 29만여 명이지만 이 중 재활 치료를 받은 어린이는 19,000여 명으로 전체의 6.7%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장애 어린이만 전담 치료하는 병원은 우리나라에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소아 낮병동은 장애 어린이들이 낮 시간 동안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 전문 병원인데 대전의 경우 대학병원 위주로 개설돼 있으며 충남 지역에는 통틀어 3곳밖에 없습니다. 재활 치료 수가는 통상적으로 성인 재활 치료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결석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흡기 질환에도 취약하고 뭐 집안에 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결석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이제 병원 측에서는 그 클리닉이 잘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활병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어린이 장애에 대한 그 재활치료 클리닉을 좀 꺼리게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300여 명의 장애 어린이 부모들이 등록된 세종시 장애인 부모회. 척수 수막류로 장애 판정을 받은 아현이는 이곳에서 10년째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5개월부터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제가 조치원에서 살고 있는데 대전으로 같이 9시에 같이 나와서 뭐 유성이나 대전에서 소아 관련돼서 재활 치료를 한다는 모든 병원을 다 다녔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루에 병원을 한 5군데, 6군데 다닌 거죠. 규모는 작아도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 시설이 절실한 상황.
조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물리치료실이 따로 없습니다. 없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세종시 장애인 부모회에서 하는 물리치료랑 세종시 장애인 복지관에 물리치료가 있는데 복지관은 기본 몇 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애 어린이는 치료사의 전담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환자에 비해 치료사가 부족해 꾸준한 치료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인 부담도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치료를 받다가 중단을 하면 아이들이 근육도 단축되고 근육 단축만 되는 게 아니라 변형이 오거든요, 실제로. 재정적으로나 모든 여건을 딱 중지해버리면 이제 애들이 퇴행이 오는 거예요. 전문 치료 인력과 낮은 치료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대형 병원에 치료실이 없어서 대기를 하다 보면 다 사설로 가게 됩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의 5만 원, 6만 원 이런 돈 하는 데도 있고 공공재활병원이 생기면 그런 치료비 부담도 많이 줄어들어서 너무나 좋고 일단은 이제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엄마로서 조금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대감도 있지만 너무 감사함이 더 커요. 장애 어린이 가족들의 희망이었던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2013년부터 장애 어린이 부모들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여론이 확산됐고 마침내 2018년 대전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모두의 기대 속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대전시가 충남대병원을 위탁해 운영하기로 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작년 9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와 하도급 간 불협화음 등으로 공사는 계속 지연됐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지연이 되니까 아이는 가면 갈수록 나이는 뭐 가는데 그것도 뭐 나이가 제한이 있잖아요. 그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이 점점 다가오는 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왜 안 될까 걱정이 더 많은 거죠. 대전시 서구 관저동 일원에 70병상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대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지난 1월 중순 공사 현장을 찾았을 때 모습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공사는 2월 중순까지 마무리 짓고 3월 말에는 개원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는 여전히 공사 중지를 예고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 또다시 개원이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공사에서 공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주청하고 감리단에서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거쳤는데 그런 의무 불이행사항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어제부터 중지한다는 예고는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 어린이 가족들은 대전시의 대처에도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치료를 받아야 될 그 아이가 말하자면 기다리기가 어려운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왜 연기가 되고 지연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잘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대전시는 한 번도 그러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 명칭은 대전 충남 넥슨 후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입니다. 병원 명칭에 후원 기업명을 넣게 되면서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실제로 공공병원에 넥슨이라는 기업명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기업들이 후원할 가능성이 줄어들거든요. 실제로 서울에서 있는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에 다른 기업들의 후원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도 넥슨이 그것을 적자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업의 재정적 지원을 노리고 공공병원의 어떤 기업명을 연기하는 것은 여전히 좀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명칭에 기업 이름을 넣은 것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넥슨 기업이 대전시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서 100억 원을 기부를 해 주셨고요. 병원의 병상 수를 10개 정도 늘려서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고, 다른 기업의 후원도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또 계속 찾을 거고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의사직을 뽑는 공개 채용을 실시한 결과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어린이 재활병원의 특수성에 따른 부담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활병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응급 상황이나 중환자복이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어떤 업무 자체가. 그러니까 또 의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사실 일자리죠. 의료진 채용에 대한 충남대병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추진단 측의 입장을 물었더니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추진단은 전문의 연봉을 올려 재공고를 내겠다고 했으며,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충남대학교 병원과 협조를 통해 전문의의 순회 파견 진료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수도권 대형 병원조차 의사가 부족해 입원 진료를 임시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소아청소년 전문의 순회 파견 진료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매년 감소해 올해는 16.6%라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예산과 늘어나는 적자로 향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공병원은 지어놓은 다음에는 버려지는, 사실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진정한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병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후원과 그다음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지난해 정부는 2023년 예산에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다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되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는 전국의 3곳에만 지원됩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지원 사업은 크게 건립사업과 지정사업으로 나뉘는데,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경우 건립사업에 해당돼 운영비가 아닌 건립비 지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비 67억 원은 오로지 대전시 자체 예산으로만 책정됐습니다. 문제는 매년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자체 시비로만 운영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병원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국비 지원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고요. 복지부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지역 국회의원 도움도 받고, 위원회 도움 받고 해서 할 거고요. 저희가 건립병원은 아직 병원이 완공해서 운영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건립비를 지원을 한 거고요. 저희가 재정당국이랑 협의를 통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예산을 지원할지 계속 방안을 준비해서 계속 지원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실제 대전시에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 비용을 추산한 결과 매년 26억 원에서 2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공병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만성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려운데요. 향후 운영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원론적인 입장, 지속적인 정부의 예산 지원은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서부 경남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이었던 진주의료원도 적자 누적으로 폐쇄가 됐던 사례가 있는 만큼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우려스럽습니다. 당연히 적자가 날 겁니다. 그러면 그 적자라고 해서 이미 위탁된 기관에게 그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면 어떻게 그 위탁된 기관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거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는 좀 덜 할 거고 수익이 나는 모델을 찾아가려고 할 거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전시가 직접 나서서 운영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걸 저는 필수 경비라고 하는데 그 비용을 세금에서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어린이 가족에게 희망이 될 대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더 이상의 기다림이 끝나기를, 희망 고문을 멈춰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속이 타는 건 둘째치고 그건 기본이고 또 시작이구나라는 마음이 더 큰 거죠.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치 바뀌면서 조금 또 여기서 또 멈추겠구나. 또 우리 아이들은 또 뒷전이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아이들 하루하루가 급한데. 모두의 기다림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더디게 왔습니다. 어린이 재활에 공공이라는 단어를 붙인 건 그 책임과 무게를 감당하고 공공만의 결이 다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전국 최초의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 순조로운 출발을 기대합니다.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지난 25일까지 5명의 의료진을 모집하는 재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단 1명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매년 20억이 넘는 운영 적자 발생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인력 수급과 운영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기대합니다. 씨름 불모지였던 충남 태안은 현재 초중고부터 실업팀까지 갖춘 씨름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태안이 있기까지 33년 동안 씨름의 기초를 다져온 인물을 현지인에서 만나봤습니다. 83년도 민속 씨름이 출범되고 하면서 그 씨름 인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88년도에는 씨름이 정말 재밌으니까 그때는 줄을 서서 돈을 주고 표를 사가지고 씨름 구경하러 왔었고 이 씨름은 보면은 재밌지 하여튼요. 저는 태안군청 씨름 감독 곽현동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와, 겁나 열심히 해야 돼. 여기는 저 태안군 전용 씨름장입니다. 우리 태안군의 일반부 선수부터 고등학교, 초중고 같이 훈련한 훈련 장소입니다. 지금은 이제 겨울 동계 훈련 되니까 이제 다른 고등학교, 대학교 팀들도 지금 많이 와가. 준비, 시작, 어깨. 올려 쭉. 완전 조리가 완전 안 넣는다면은 이게 들어가지고는 100% 실려도 돌아간다니까. 태안에서 운동을 해서 전국적으로 가서 경기를 하고 뭐 이기고 지고 하는 종목 전체가 사실 씨름밖에 없어요. 태안이 체육이 그 정도로 좀 열악한데 초중고 선수들이 잘 돼가 있고 일반부도 잘 돼가 있고 하니까 또 이 태안 국민들 정서가 이 씨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올해 33년째입니다만 굉장히 좋아하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막 그래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정말 큰 힘입니다.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3, 4년 지나니까 이 급여도 굉장히 박봉이고 이러한데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협회에다가 돈을 부릴 수 있는 걸 좀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태안하리기 처음만 이제 들어와서 이래 막 짓고 있을 때인데 먹고 사는 거 하려 그러면 서부 발전으로 저 태안하리기로 가야 되고 애들 지도한테 중점을 둡시다 이래 가지고 서부 발전 사표 쓰고 애들 이제 코치 그거 해서 하게 됐지요. 그래서 저는 이래 이 태안 씨름은 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내 자존심, 씨름에 대한 내 자존심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태안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 꿈나무들이 씨름뿐만 아니고 뭐 운동을 하고 싶어도 사실 연계 교육이 잘 안 돼가 있어요. 안 돼가 있는데 태안 지역에 뭐 대학이 없습니다만 초중고가 돼가 있고
나중에 군청까지 있으니까네 초등학교 실험 하나들이 안전하게 그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군청까지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발 들어간 거야. 최소빈입니다. 2022 설날장사 실험대 백두장사 최소빈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만 스톱 그만. 팔이 위로 있는데 그걸 놔두느냐고. 확 땡기고 뭐 호흡 거리가 콕 찍어갖고 안 되면 똥 삐질까 죽고 안 되면 반대편을 꺾고 제끼고 이 성분을 법법에 상대로 싹 다 놓고 하던데. 제가 태안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대구대학교를 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독님한테 한 번 더 배우고 싶어서 다시 태안군청으로 오게 됐어요. 네. 배울 게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운동해왔던 고향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 낼 수 있어서 저도 많이 뿌듯하고요. 그리고 지금 태안이라는 지역을 다 알리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근데 무조건 형아들은 그쪽이야. 자, 준비. 잡는 순간에 벌써 형아들은 단속하고 자꾸 이 가슴을 상대방을 죽여주고는 좀 너가 힘을 못 쓰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너는 어떻게 해? 너도 마찬가지로 가슴 싸움을 해야 되잖아. 대전은 초등학교 2팀,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저희 대학교 한 팀 이렇게 구축이 돼 있거든요. 선수층이 너무 얇은 상황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무조건 초등, 중학교를 팀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983년 KBS 전파를 타고 첫 선을 보인 민속 씨름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돌리면 됩니다. 빗무릎 치기! 빗무릎! 천하장사 결승전 때문에 9시 뉴스가 뒤로 밀릴 정도였습니다. 83년도 민속 씨름이 출범되고 하면서 그 씨름 인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디에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이러면은 씨름 선수 누구냐고 알 정도로 아이고 예 저는 씨름 맨날 지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이러면은 그 식당 주인이고 옆에 사람들이 계산을 해주고 가고 그 정도로 씨름을 많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몸이 너무 커졌어요. 몸이 이렇게 커져 버리니까 기술보다는 몸으로 하는 이기려고 하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좋은 기술들이 안 나왔고요. 그리고 뭐 IMF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기업들이 우리는 뭐 탄탄하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막 씨름단을 만들고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잘 유지가 안 되고 이래 하니까 부도가 나면서 팀이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84년도에는 씨름이 정말 재밌으니까 그때는 줄을 서서 돈을 주고 표를 사가지고 씨름 구경하러 왔었고 지금에는 시골 체육관에서 경품을 걸어놓고 관중들을 오라고 해도 사실 잘 안 하져요. 협회도 어렵고 선수도 어렵고 감독도 어렵겠지만은 이 서울, 부산, 대구, 역에서 우리 정말 어렵더라도 거기서 1년만 대회를 한번 해보자. 이 씨름은 보면은 재밌지 하여튼요. 막 누구 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팬도 생기고 호응도 좋아지고 스타도 나오고 이럴 건데 뒤에 조명이고 뭐고 막 가수고 이런 거를 막 이래 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정말 씨름 잘하는 선수들을 국민들한테 자주 보여주는 게 저는 훨씬 씨름 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허리발 빨리 잡아줘 있잖아. 내려가, 백지야. 저거 제일 밑에서. 저 네가 흔들까 해. 밑에서 나가, 밑에서. 그래.
최근 충남 연구의 실업팀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씨름계는 다시 부흥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씨름인들의 노력과 열정이 빛을 발해서 우리 전통 스포츠인 씨름이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재활 난민, 중증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긴 전국에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이 단 한 곳뿐이니 치료를 위해 전국을 전전하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가 난민과 다를 것이 없다는 자주 섞인 말이겠죠.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장애가 없는 아이들처럼 치료받고 교육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보편적 권리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기본적 권리마저 지켜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30만 명의 아동들 중 겨우 7% 정도만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고 장애 아동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라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의 소원은 아이들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 말을 단순히 장애 아동을 희생과 헌신으로 키우는 부모의 숭고함 정도로 이해합니다만 진정한 속뜻은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 그리고 안전망의 부재로부터 아이들을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는 장애 아동 부모들의 절박함일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개인에게만 그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모두가 행복한 진정한 복지국가는 아니죠. 우리는 지금 국가와 정치 그리고 사회에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인 대사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